살면서 가슴에 서류를 2개 정도 담고 다닌다고 하죠. 사직 서류와 이혼 서류 네. 이 2개라고 하는데 이혼을 한 해 만에보다는 네. 결국은 재산 분할.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 얼마나 또 덜 뺏길 수 있냐. 변호사님은 이제 확실히 법률 이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혼 소송 이야기, 이혼 소송 사건, 재판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상담 건수로 하면은 정말 많고요. 이혼이 꼭 소송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특히 이제 이혼을 한 해 만에보다는 네. 결국은 재산 분할.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 얼마나 또 덜 뺏길 수 있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재산 이야기 하니까 이제 가장 또 핫한 게 SK 최태원 회장과 노세영 관장의 이혼 소송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1조 3천억 원대 이혼 소송이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이혼 소송이 뭐 1조면은 할리우드 뺨치는 스케일입니다. 그렇죠.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법률 상식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슴에 서류를 2개 정도 담고 다닌다고 하죠. 사직 서류와 이혼 서류 네. 이 2개라고 하는데, 이혼 서류는 특히나 요새는 뭐 황혼 요거를 좀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황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도자료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재판부에 나온 1심 결과에서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 2가지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위자료는 일단 손해배상이죠.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잘못한 쪽이 상대방에게 이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거죠. 예. 반면에 재산 분할은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이제 갈라서면서 자기 몫을 챙겨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잘못한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잘못한 게 있는 쪽에서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혼외 자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책 배우자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법원에서도 아마 위자료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금액이 이제 1억 원이었죠. 근데 이 1억 원 금액이 방금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제가 안내 드릴 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내를 드려요. 1억이라는 거는 거의 최고 수준의 금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높게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드문 경우입니다. 많아도 5,000만 원?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 자체는 최 회장 쪽에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게 위자료랑 다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맞느냐. 여기가 출발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께 될까 안 될까를 차이. 그렇죠. 이거를 나눌 대상이냐 아니냐. 네네네. 그리고 나눌 대상이 맞다는 전제 하에 2번째 단계로 그럼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가냐.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안에서는 아마 이제 이 재산 분할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부터 출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1심 판결이 나오고 노세영 관장이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산 분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이게 재산 분할이 될 것이냐, 그리고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SK 주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SK 주식이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다툼은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맞느냐가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 재산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인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해도 내 고유 명의로 내 자금만 들여서 내 거, 오로지 내 거. 이런 경우는 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닌 거죠. 갈라선다고 부부간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나누는 네.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최 회장 측은 이거는 내 부친으로부터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내 고유의 재산,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예 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노관장 측에서는 내가 지금 혼인 생활만 30몇 년이다. 이 기간 동안 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내가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이것은 재산 분할 대상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양측의 싸움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이것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 재산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궁금한 거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집을 해왔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그럼 이거는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의 경우라면 일단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중에 100%. 100% 갖고 왔다면 그리고 그분의 명의라면 그거는 혼인 전부터 이미 가지고 그러니까. 온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추정이 돼요. 원칙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칙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깨질 수 있어요. 가져온 건 이 사람이 갖고 왔어도 긴 혼인 생활 기간 동안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그걸 증식시키는데 부부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기여를 인정을 해서 그것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내 명의로 돼 있으면 무조건 아니다. 또는 공동 소유로 돼 있으면 무조건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완전 다른 세상의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야기로 보자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이 또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될까라는 건 좀 궁금한데 뭐가 있나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이면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뭐 부동산, 자동차, 아까 나온 주식 이런 것들 물론 이게 환가를 하면 돈이 되는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채무들 빚들도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데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의 채무를 졌다. 갈라서게 될 경우 그 3억에 대해서도 몇 대 몇 비율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또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임대를 줬다면 나중에 임차인 나갈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줘야 될 의무도 부부가 각자 지고 있었죠. 그것도 나눠서 재산 분할해서 각자 돌려줄 몫을 챙겨야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당장 있는 재산이야 뭐 나누면 되는데 나중에 받는 퇴직금, 미래 가치가 있는 거구나. 연금 이것도 받을 수 있냐 굉장히 질문 많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율은 조금 크고 작기는 있겠지만 줘야 된다. 법률 톡톡 진행하시면서 많이 이쪽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법률적 마인드가 많이 끌어올려지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뭐 내년 올해 한번 MBA 도전해 볼까요? 제가 한번? MBA. MBA가 아니지. MBA가 아니지. 어떻게 저도 한번 변호사 시험 준비해 볼까요? 화이팅입니다. 별로 영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법률 톡톡만 진행하는 걸로. 결론은 맞습니다. 퇴직금하고 연금,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대법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런 각종 연금법에서는 아예 그 법률 자체에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그 연금 분할 수급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라면 이제 장래에 그런 해지 환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산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퇴직금이나 연금도 불안해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된다. 되는데 이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각종 법률에서 조금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던 게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혼 소송 정말 재벌집 이야기라서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차용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 법률 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